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유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이마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온라인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TMF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마트가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마켓이 TMF 사태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수혜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프라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오프라인에 이어서 온라인의 수혜까지 기대 가능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마트의 차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6%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티몬 UF 사태가 엄청나게 컸죠. 이렇게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더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티몬과 위메프는 카드 결제 합산 금액을 키우는 등 사태 발생 직전에요. 대규모 이벤트라던가 기획전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결제액을 대규모로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합산 금액으로 보면은 1일 480억 원, 2일 350원 등인데 이 할인 행사 전인 6월 17일부터 30일과 저희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일평균 결제 금액 대비 약 435%나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이마트는 좀 수혜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커머스의 점유율이요. 바로 티몬, 유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등 큐텐 그룹의 계열사 점유율이 10%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 직전까지 팀원 UF의 월평균 거래액이 1조 원에 육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 지연 사태가 굉장히 크고 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이탈층이 발생을 한 만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이커머스들 특히 G마켓이 있겠죠. G마켓이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TMF 사태 이후에 이커머스 모바일 DAU 일간 활성 사용자 수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티몬과 UF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산 지원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DAU가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용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살펴보면은 11번가라던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는 오히려 이 DAU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가 2.5%, 쿠팡 3.1%, 알리 같은 경우 4.1%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큰 수혜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G마켓입니다. G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4.2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이렇게 G마켓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G마켓은요, 이 DA뿐만 아니라 하루 트래픽이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최대 1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상품, 항공권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의 G마켓의 여행 상품, 항공권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85%나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면들을 저희가 근거로 봤을 때 티몬과 UMF의 정산 지원 사태에서 이탈한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G마켓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티몬과 UMF와 좀 운영 방식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G마켓이 당분간 수혜를 보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마켓과 TMF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오픈마켓이죠.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의 여러 상품을 묶어가지고 할인을 하는 프로모션을 펼친다는 점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 G마켓은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점이냐라고 한다면 구매 결정 다음 날에 정산을 해주죠. 특히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혜로 인해서 저희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매입이라던가 물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프라인 강화에 이어서 온라인 강화까지 이마트가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한 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CJ 대한통운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면들에 힘입어서 이제 오프라인에 이어서 온라인도 사업이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해 이마트가 올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G마켓에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함께 알아보며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속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일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7% 하락을 하면서 약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이마트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 부분이 매우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둔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 이러한 고용 등이 좀 더 개선된 지표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에 힘 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소폭 쌓여있는 이 매물대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 저점 부근대입니다.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TF 사태에 따른 이제 이커머스의 점유율 흡수, 이러한 면들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면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거나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61선이 있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받은 라인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단기 이평선인 121선 부분까지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금일 이마트의 하락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